위장 질환들 이런 위험이나 영성식도염이 예전하고 다르게 요새는 좀 성인병 쪽으로 분류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식사를 좀 급하게 하는 것도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커피 아니면은 술, 특히 이제 빈속에 뭐 독한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은 맵고 짜게 먹는 등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것들이 위장에는 상당히 좋지가 않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트레스하고 많이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위장을 여러분들이 내가 움직여라 한다고 움직이고 멈춰라 한다고 멈출 수 있나요? 아니죠. 그냥 알아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알아서 움직였다가 다 소화되고 나면 알아서 멈추고 하잖아요. 그걸 어디서 조절을 하냐면은 자율신경이 조절을 해요. 그리고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이 돼요. 교감신경이 항진이 됐을 때 장이 멈춰요. 음식은 소화가 되지 않았는데도 장이 멈추게 되면 오랫동안 이제 장 내에 음식물이 남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가 무엇보다도 좀 중요하겠죠. 나는 꼭 좀 이렇게 불편한 사람하고 식사하면 꼭 체한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교감신경의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내가 장에 문제가 있다, 소화 상태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하나 좀 바꿔줬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식사를 꼭꼭 씹어서 천천히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은 식사 시간이 뭐 5분,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15분 이상 천천히 식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위장 위험의 발생 확률을 2배 이상 낮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식사를 빨리 하는 사람들이 위험 발생률이 한 2배 가까이 더 높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 거를 좀 연습을 해주시고요. 자세하고도 또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요새 사람들 앉아있을 때 똑바로 펴고 앉아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꾸부정하게 앉아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자, 위장은 움직이는 장기예요. 공간이 좀 넓어야 잘 움직일까요? 좁은 상태에서 잘 움직일까요? 당연히 좀 공간이 넓어야 되겠죠. 위장이 있는 이 공간을 내가 이렇게 좀 펴고 있으면 위장이 움직일 공간이 넓은데 이거를 밥 먹자마자 앉아가지고 이러고 쪼그리고 있으면은 밥은 들었는데 위장이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탈이 더 많이 나게 됩니다. 해서 자세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꾸부정하게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브라자끈을 매는 정도 높이, 이 정도 높이가 가장 많이 긴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위치가 위장을 움직이는 교감신경이 나가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계속 구부정한 자세로 있다 보면 흉추가 좀 틀어져서 만성적으로 이제 위장으로 가는 신경이 눌려서 기능들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허리 디스크가 생겨가지고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렸어요. 그러면 다리가 좀 저리거나 혹은 힘이 빠지거나 이런 증상들을 느끼겠죠. 만약에 위장으로 가는 신경이 눌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위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등을 좀 잘 펴고 있는 게 그래서 또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좀 소화불량을 느끼거나 위험이 있거나 하는 분들을 진단을 해보면은 흉추 그 부위가 틀어져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임상적인 경험으로는 거의 90% 이상이 다 틀어져 있었어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틀어져 있는 흉추를 좀 교정을 해주고 나면은 그 자리에서 꼭 하면서 뭐가 쑥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만성위험일 때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좀 같이 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중안부에다가 직접 긴 장침을 좀 꽂아놓고 나면은 침 자체가 태양신경총을 자극을 하면서 위장이 좀 활발하게 이제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한약이 위장 질환에 상당히 좋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먹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았어요. 아무거나 막 먹고 좀 소화시키기 힘든 것들도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한약재들은 이 소화를 시키는 약물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특히나 이제 한의학에서는 사람을 계속해서 살아있게 생명의 근본을 위장이라고 볼 정도로 위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위장 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한 처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요. 병원에서는 보통 이럴 때 이제 위장 뭐 소화제라든지 아니면 위산 분비 억제제라든지 이런 종류들을 처방을 해주게 되는데 PPI라 그러죠. 프로톤 펌프 저해제라고 하는 우리가 속 쓰릴 때 먹는 뭐 잔탁이라든지 라인티딘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약들이 요새는 좀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 약들을 먹었을 때 위암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보고들도 있고요. 장내 미생물의 어떤 균형을 많이 깨뜨린다는 그런 보고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을 오랫동안 먹는 것들은 좋지가 않죠. 그래서 최근에는 스티렌이라고 하는 우리 한약재 중에서 쑥이 있잖아요. 쑥에서 추출한 거를 소화제로 요새는 대신 처방하기도 하는데 훨씬 좀 안전하게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요새는 양방에서도 그런 약들을 좀 대체적으로 많이 쓰는 편이지만 하지만 그래도 한약 처방이 훨씬 소화 장애를 해결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되고요. 장상피 화생 위험이었던 분이 진단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꾸준하게 약을 쓰고 나서 다시 한번 내시경을 해봅시다 라고 얘기하고 6개월 정도 꾸준히 약을 먹고 갔는데 창상뼈 화생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같이 어깨동에서 상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